네, 안녕하세요. 비즈니스 컨티뉴이티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대해서 관련된 컨설팅과 그리고 TC 223에서 제정되고 있는 가이던스 그런 것들이 우리들이 이쪽 활동을 하고 있는 데 있어서 컨설팅과 그다음에 심사활동, 즉 어디팅을 할 때 있어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주제를 들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TC 223, 223의 그 조직은 소시에탈 시큐리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그 그룹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5개의 워킹 그룹과 그 1개의 DCCG 그룹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워킹 그룹 첫 번째는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핸들링하고 있는 그 워킹 그룹이고요. 두 번째 워킹 그룹은 용어에 대한 정의들을 내려주는 그쪽으로 계속 개발하고 있는 워킹 그룹입니다. 세 번째 워킹 그룹은 위기 관리, 이머전시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활동을 하고 있는 그룹이고요. 네 번째 워킹 그룹은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죠. Resilience and 그리고 연속성, Continuity에 대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룹입니다. 워킹그룹 5번째는 이미 활동이 다 완료가 돼서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현재 상태에서. 워킹그룹 6번째가 Mass Evacuation, 즉 뭐냐면 그 대규모 피난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는 ISO의 발간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ISO의 발간물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그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이 ISO가 발간하고 있는 것, 즉 퍼블리싱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그 문서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간과하고 지내는 경우가 많았는데 ISO 발간물들이 어느 정도가 있는가라는 걸 일단 간략히 알아보고 뒤편에서 나오는 제가 설명드리는 것과 관련해서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를 잘 연결을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IS라는 건 가장 우리가 심사 활동하는데 또는 컨설팅 할 때 있어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그 문서죠. 즉 국제 표준입니다. 인터내셔널 스탠다드에 해당되겠죠. 이것이 바로 이제 국제 표준과 관련된 발간문들이고요. 두 번째는 가이드에 해당되는 겁니다. 즉 가이드라는 거는 국제 표준, 즉 예를 들어서 BCMS, ISO 22301을 구성하고 있는 연구사항들의 각각의 항목들을 어떻게 구축하거나 어떻게 운영하거나 하는가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나와 있는 가이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테크니컬 리포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TR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PAS라고 표현을 하죠. Publicly Available Specification에서 공개 활용 규격이라고 써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서는 TS라고 해서 Technical Specification이라는 그 문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IWA, 국제 워크숍 협정이라고 해서 International Workshop Agreement, 이렇게 6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까 간략하게 IS에 대해 설명하고 가이드에 설명을 했는데요.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IS. 즉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국제 표준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국제 표준화 표준 기구가 채택하고 공적인 용도로 만들어진 표준을 IS라고 좀 얘기하죠. 이 사항은 현 상황에서 최적의 질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일반적이고 반복적인 용도의 규칙, 지침 또는 특성을 제공하는 합의에 의해서 개발되고 채택된 문서입니다. 즉 혼자 누구의 어떤 전문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모인 전문가분들이 즉 합의에 의해서 개발되고 채택된 문서라는 거죠. 국가 회원기관이라든지 PCSC 간사국, 그다음에 기타 PCSC 연계기관, 기술관리부 및 소속 자문그룹, 사무총장 및 표준 제정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제안할 수 있는 자격들도 따로 되어 있죠. 최근 제품 규격 이외의 시험 방법, 관행 또는 이제 관리 규격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규범적 규격보다는 성능에 기초한 규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IS 규격은 유효기간이 없어요. 그렇지만 5년마다 규격의 지속성 여부를 검토해서 버전업을 시키고 있죠. 근데 이 5년도 사실 안 지켜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IS 22301은 2010년도에 개정되고 아직도 지금 업그레이드가 안 되고 있죠. 근데 2019년에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얘기는 들려옵니다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솔시에탈 워킹 그룹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 하다 보면 업그레이드가 되는지 안 되는지 갖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PAS, Public Safety Available Specification에서 공개 활용 규격이라고 하죠. 자, PAS라는 것도 워킹 그룹에서 제정을 해서 외부에다가 공표를 하고 있는데요. 시장의 긴급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완전한 ISO 규격, 즉 앞에서 살펴봤던 IS죠. 이것으로 개발되기 이전에 발행되는 중간적인 어떤 임시시방서라고 봅니다. 즉 이것은 즉각적 사용을 위해서 발행을 한다는데 그렇게 자주 사용되지는 않고요. 사용자 피드백을 통해서 국제 규격으로 변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연의 P멤버라든지 A 연계기관, B 연계기관 이런 것들을 제안을 할 수가 있고요. 출판 후 3년 이내에 검토하고 1회 3년간 연장 후에는 반드시 전환할 것인가, 폐지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파스에 해당되는, 즉 공개 활용 규격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TS, 즉 Technical Specification 기술 규격에 해당되는 겁니다. 어떤 문서를 보면은 TS라는 문서 명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어떤 것은 TR이라는 문서도 있고 파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TS는 Technical Specification 앞자를 따서 기술 규격을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부분도 주제 대상이 기술 개발 중인 경우에 국제 표준으로 승인되기 위한 지지를 얻지 못했을 경우에 국제 표준이 되지 못한 문서로 즉각적 사용을 위해서 발행이 되는 것들을 보통 TS라고 얘기를 하죠. 출판 후 이것도 반드시 3년 이내에 검토하고 1회 연장 후에는 반드시 전환할 것인가, 폐지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TS와 관련된 문서의 종류도 몇 가지가 있으니 이것도 뒤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설명드릴 것들은 TR, 즉 기술 보고서입니다. Technical Report라고 하죠. 자, 국제 규격 이외에 수집된 여러 종류의 정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발행한 것으로 정보 제공이 목적인 문서입니다. 즉 참고로 해라라고 해서 워킹그룹에서 제정해갖고 발간하는 문서들이죠. 이 테크니컬 리포트, 즉 TR은 자료 수집 과정에서 규격으로 발간하기는 적절하지 못하지만 문서 형태로 발간할 필요성 있는 자료가 있을 때 이럴 때 발간하는 문서죠. 그래서 이 관련 규격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국제 규격과의 규범적, 너머티브한 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되지만 이 기술 보고서로 채택되었고 퍼블리케이션이 가능합니다. 이 TR과 관련된, 즉 테크니컬 리포트와 관련된 것들은 유효기간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가이드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 가이드는 국제 표준화와 관련된 문제에 관한 지침서라고 보통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들이 보통 이 ISO 문서와 관련돼서 문서의 체계를 볼 때 보면 좀 많이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만 보통 일반적으로 매뉴얼과 절차서와 지침서 이런 형태로 나눠 있었죠. 이 가이드와 관련된 것들은 각각의 관련된 문제, 즉 표준의 요구 사항들을 다루고 있는 각각의 항목들에 대해서 어떻게 핸들링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을 각각 다루고 있는 문서라고 봅니다. 상당히 종류가 많죠. 그래서 IS 정책개발위원회라든지 IEC 자문위원회라든지 IS 기술자문그룹 또는 공동협력그룹에 대해서 제정이 됐고요. 제안 단계에서 프로젝트를 승인하고 위원회 단계에서 3개월의 시한 안에 위원회 내부 코멘트를 검토하면서 최종 가이드는 중앙사무국에서 발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는 ISO의 문서의 큰 카테고리에 대해서 알아봤죠. 그렇다면 이것이
ISO 22301 이쪽 분야, Societal Security 이 분야에 해당되는 걸로 과연 문서가 어느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슬라이드 9번째에 스탠더드 넘버를 한번 적어봤어요. 이렇게 많은 문서가 있습니다. ISO 22300, 22301, 311, 313, 315, 320, 397, 398. 그다음에 아까 TR 문서가 있다고 그랬죠. 테크니컬 기술 보고서요. 223 하나 둘이 있고요. 그다음에 22351이 있고요. 파스 문서도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22399가 있고 그다음에 TS 문서인 17021-6번이 있습니다. 자, 이 각각 것들이 정말로 뭐냐면 표준의 요구사항으로도 활용될 수 있지만 그거 이외에도 가이드라든지 TS라든지 TR 이런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데 각각의 번호에 따라서 22300 같은 경우에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다루고 있고요. 22301이 바로 뭐냐면 비즈니스 연속성 경영 시스템의 요구사항을 다루고 있는 표준입니다. 311과 관련된 건 비디오 서벌런스, 즉 비디오 감시, 즉 상호 운용성과 관련된 것들을 다루고 있는 문서고요. 313은 ECMS 가이던스라고 해서 비즈니스 연속성 경영 시스템 구축할 때 있어서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라고 하는 지침을 적은 문서예요. 315 같은 경우에는 mass evacuation이라고 해서 대규모 대피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가이드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320은 이머전시 매니지먼트와 관련해서 사고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가이드라인. 그다음에 2397은 파트너십 협정 가이드라인. 자, 이해관계자들 중에서 보면은 파트너십 협정을 해야 되죠. 이랬을 때 이 부분 파트너십 협정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398은 연습과 훈련을 할 때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31에 해당되는 TR은 테크놀로지컬 캐퍼빌리티라고 해서 사회 보호 분야 표준화와 연관된 기술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TR로서 2351은 위기관리 분야에 있어서 정보 교환을 위한 메시지 구조들을 어떻게 규격화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파스와 관련된 파스 문서인 22399는 사고 대비 및 운영 연속성 가이드라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TS에 해당되는 1702과 관련된 적합성 평가, 즉 제3자 인증 요구 사항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그런 문서들이죠. 다음 그 문서부터 시작되어서 지금 제가 슬라이드 9번째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문서들은 이미 제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문서입니다. 즉 워킹그룹에 의해서 다 확정이 되고 투표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공표가 돼서 활용이 되고 있는 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에 반해서 10번째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이 문서들은 아직 언더 디벨롭먼트 하고 있는 그 문서들이죠. 이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면 퍼블리싱이 되겠죠, 언젠가는. 그렇지만 현재 아직까지 언더 디벨롭먼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접속을 해서 이 문서들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건 아니지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다시 받아보고 활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게요. 아까 퍼블리시가 됐던 이 2300 같은 경우는 즉 터미널로지를 다루는 이 부분들은 뭐 끊임없이 용어에 대해서는 수준 변경이 일어나니까 계속해서 언더 디벨롭먼트 상태인 거고요. 이 316 같은 경우에는 조직의 리질리언스, 즉 회복 탄력성에 대한 지침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문서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이 322 같은 경우에는 위기관리 분야에 있어서 공공예 경보 시스템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입니다. 이 324와 같은 경우에는 위기관리 분야에 있어서 컬러 코드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규칙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고요. 이 325와 관련된 것들은 위기관리, 조직의 재난관리 역량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크니컬 스페시피케이션으로서 교들 317이 있죠. 이거는 업무 역량 분석, BIA를 할 때 있어서의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규격이 나와 있는 문서입니다. 그 다음에 TS,
테크니컬 스펙으로서 이 318은 공급망, 즉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죠. 서플라이 체인과 관련된 연속성들에 대해서 이 기술 기업들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의 지금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문서들이 있고 앞장에서 알아봤듯이 이미 개발이 완료된 문서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이 완료된 문서와 지금 현재 개발 중인 문서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비즈니스 연속성 경영 시스템에 대한 그 조직이 이 부분을 받아들이고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정말로 많은 항목들에 대해서 세부 항목들에 대해서 컨설팅과 오디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문서들이 지금 현재 개발됐거나 또는 개발 중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겠죠. 우리들은 이 3일 둘두 3019 관련된 문서, 즉 표준에 대한 문서만 주로 알고 있는데 이 이외에도 살펴봤듯이 TS와 그다음에 TR과 타스와 가이드라인과 이런 여러 가지 문서들이 있다는 이 사항들에 대해서 스터디를 하시고 그다음에 주변 분들과 같이 학습을 연계해서 세미나를 하신다든지 하게 되면 굉장히 폭넓은 어떤 이 소시에탈 시큐리티 매니지먼트 분야에 대한 지식과 또는 어떤 경험 이런 부분들을 넓힐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음 슬라이드의 내용을 한번 보시죠. 표준은 지금까지 알아봤던 그 표준의 컨설팅, 표준들을 컨설팅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라고 봤을 때 제가 지금 그 가이드라인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자, 아까 앞에서 알아봤던 것처럼 둘둘 311 같은 경우에는 비디오 감시, 즉 상호 운용성에 대한 거라고 했고 둘둘 313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 연속성 경영 시스템에 대한 지침입니다. 연속성 경영 시스템들을 구축한다라고 할 때 어떻게 수립하고 어떻게 운영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침을 전반적으로 제공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둘둘 313이다라는 거. 둘둘 315 같은 경우에는 매시브 에듀케이션 이런 그러니까 각각의 조직이 처한 컨텍스트 즉 그 맥락이나 또는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런 여러 가지의 요구 사항들이 필요한 것들도 있고 아니면 좀 더 아주 자세하게 필요한 것들도 있고 하죠. 이럴 경우는 도대체 어디서 이런 것들에 대한 표준 기준들을 가지고 컨설팅을 해서 구축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심사를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물론 심사는 이 상공일의 그 요구사항에 의해서만 심사를 해야 되지만 이런 어떤 각각의 세부사항들에 대해서 기준들을 삼을 수 있는 그런 문서들을 저희가 접하기가 쉽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표준 이런 것 사항들을 컨설팅에 활용할 수 있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규모 대비, 사고 동기에 대한 요구사항, 그다음에 파트너십 협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연습 훈련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다음에 리질런스와 관련된 그런 지침들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다음에 공공 예경보 시스템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컬러 코드와 관련된 것, 그다음에 재난관리의 역량 평가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사실 컨설팅을 하시거나 심사하시는 분들은 표준의 요구사항들에 대해서 다 언급들을 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해 보셨던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구축 또는 심사에 대한 스스로의 어떤 잣대를 갖다 갖추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첫 장만 이렇게 나왔는데 다음 장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것들은 가이드라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이겠죠. 가이드라인들을 활용하는 데였는데 지금 두 번째 제가 지금 제시되고 있는 것들은 테크니컬 리포트와 테크니컬 스페시피케이션, 즉 TR과 TS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네. 자, 둘둘 312 같은 경우에는 사회보조 분야의 표준화와 연관된 기술사항들을 다뤘다고 하는 거고요. 둘둘 351에 해당되는 것은 정보 보안을 위한 메시지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둘둘 3179 관련된 건 업무 영향 분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있는 그런 기술 기업들, TS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 둘 다 318과 관련된 거는 공급망 연속성 기술 기업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TR과 TS, 즉 앞에 살펴봤던 가이드라인에 해당되는 것 이외에도 TR과 TS에 해당되는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표준들, 즉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봤던 표준, 정리를 해보면 IS가 있었고, PAS, TS, TR, 그 다음에 가이드라인들,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서들이 종류가 있었었는데, 이런 것들을 컨설팅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라고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VCMS, 이걸 구축할 때 있어서 활용할 기본 스탠다드로서는 이 313을 활용하는 것이 참 좋더라 라는 것을 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 조직의 요구사항에 따른 재난관리 분야 컨설팅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각의 가이드라인과 TR, TS 이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활용을 하셔서 분야별 컨설팅에 활용하시면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표준들을 인증심사에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인가. 자, 컨설팅은 사실 품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인증심사는 제대로 할 경우에는 정말 어려운 작업입니다. 자, 인증심사원들이 사실 지금 오늘 말씀드렸던 그 지식적인 면에서는 컨설팅을 하시는 분보다 더 많이 알고 계셔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TC223에서 제정되었거나 또는 제정 진행 중인 이런 여러 가지 문서들에 대해서 학습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표준들을 인증심사에 활용할 경우 조직이 구축한 BCMS가 이런 가이드라인이라든지 TSTR을 활용해서 구축되어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죠. 근데 이건 뭐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단지 인증심사 할 경우에는 그 기준이 되는 것은 ISO 22300에 대한 요구사항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인증심사를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문서들의 어떤 구성사항들이 지금까지 알아봤던 가이드라인이라든지 TS라든지 TR 이런 것들이 충분히 활용돼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그런 작업들도 굉장히 의미심장하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표준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문서들, 특히 BCMS 이 분야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문서들과 그것들을 제정하고 그다음에 활동들을 하고 있는 TC223에 대한 활동들을 알아보고요. 각각의 현재 확정된, 제정이 확정된 문서, 퍼블리케이션이 확정된 문서와 현재 아직도 개발 중인 문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각각의 문서들이 가이드라인과 TS와 그다음에 TR 이런 부분들이 각각 떨어뜨려 놓은 것 같을 때 어떤 문서들로 구성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좀 입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활동을 하게 되는 컨설팅과 그다음에 인증 심사를 할 때 있어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것들에 대한 약간의 어떤 팁들을 갖다 좀 드렸습니다. 이 문서들을 평상시에 학습을 많이 하신다면 굉장히 수준 높은 컨설팅과 그다음에 수준 높은 인증 심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